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명지대 채플 정말 귀한 시간에 여러분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될 저는 제이프로덕션 대표 김은지입니다. 이번에는 진짜 여러분 또래의 친구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멀게만 느껴지는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주변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친구의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뭐가 있죠? 네, 박수를 치는 그림이 있네요. 오늘 옆에 있는 친구들 혹은 내 자신에게 칭찬을 좀 해주셨나요? 그러셨어요. 훌륭하시네요. 그러면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친구한테 지금 12시가 넘은 점심시간인데 오늘 채플을 빠지지 않고 여기에 와줘서 너무나 고맙다고 서로에게 박수를 좀 쳐줄까요? 네. 저랑 정말 친한 친구가 아까 일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개그맨이어서 그 친구 공연을 가거나 프로그램을 방청을 하려고 하면 항상 바람잡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좀 분위기를 업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보고자 했는데 그냥 차분하게 제가 하던 대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명의 친구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친구 이야기일 수도 있고 뒤에 있는 친구의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요. 두 친구가 이렇게 좀 비교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글자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읽어드릴게요. A라는 친구는 어렸을 적부터 막 티타늄의 엄청 특수 소재로 된 굉장히 비싼 유모차에서 엄마가 명품백을 기저귀 가방으로 들고 다니면서 키워냈습니다. 근데 B라는 친구는 실은 부모님의 이혼으로 3남매 중에 첫째인데 엄마 역할까지 하는 그런 집안에서 자라고 있었죠. A라는 친구는 고액과외를 아주 정말 많이 하면서 자라났대요. 그래서 심지어 막 우리가 음악 시험, 악기 시험을 보잖아요. 단소 시험을 볼 때는 무형문화자 선생님에게 과외를 받아가며 그런 고액 과외로 점철된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 반면 또 B라는 친구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해서 대학생 때 자기 학비뿐만 아니라 집안의 생활비, 동생들 학비까지 돼야 되는 그런 사정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였죠. 또 A라는 친구는 학교가 끝나면 압구정 청담동 잘 나가는 그런 동네에서 잘 사는 동네에서 여가를 보내는데 B라는 친구는 대학생이 되고 20살이 되던 해부터 열심히 일하느라 하루도 쉬지 않고 과외에 뭐 요새 기업 인턴에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인 거죠. 근데 또 A라는 친구는 밤에는 신상 핸드백을 들고 고위급 인사이신 아버지 친구들과 함께 막 저녁을 먹습니다. 그런데 B라는 친구는 피로회복제를 너무 많이 먹어서 손에 막 저림 현상이 오는 거예요. 핸드백이 웬 말입니까? 그리고 오늘 보니까 쌀이 떨어져서 먹을 게 없어서 하나만 먹어도 목이 메이는 감자를 며칠째 밥 대신 먹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A라는 친구는 벽난로가 있는 3층짜리 청담동 빌라에서 2층에 있는 자기 방도 있고 3층 다락방도 쓰면서 아주 부유한 생활을 했고 B라는 친구는 현재 아버지와 여동생과 같은 방을 쓴다고 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내 친구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내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이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 우리는 요새 이 두 명을 이렇게 부르죠. 바로 금수저, 흑수저. 언제부턴지 모르겠는데 신라시대에 있었던 그 골품제도가 조선시대도 아니고 대한민국에 적용되게 됐습니다. 과연 금수저의 기준은 뭐고 흑수저의 기준은 뭘까? 왜 우리도 모르는 골품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원망도 하고 부러워하면서 살게 됐을까요? 왜 우리는 알맹이를 보지 않고 자꾸만 껍데기에만 집착하게 됐을까요? 저 앞에 있는 저 듣보잡이 누구인가 라고 하시겠지만 네이버에 검색하면 이게 오늘 캡처 화면이거든요. 네, 그러면 저렇게 뭐 방송도 했었고 지금 아시아뉴스통신이라는 통신사에서 기자로서 뭐 직함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뭐 볼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뭐 사업도 하고 있네 뭐 이러고 있네요. 그래서 껍데기만 봤을 때는 좀 그럴싸한 게 있긴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절대 왜 저 앞에 있는 김은지는 대학교를 7년이나 다녔을까?
라고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고요. 왜 김은지는 리포터랑 아나운서를 했다고 하는데 기자가 됐을까? 뭐 알 바 아니고요. 그리고 왜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를 했다고 하면서 굳이 저렇게 꾸역꾸역 사업을 잘 해내고 싶어 할까? 뭐 당연히 제 사정이 아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도 뭐 그렇게 많이 버는 것 같지는 않은데 뭘 저렇게 선물하고 누군가에게 뭘 주는 거를 좋아할까?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요새 우리는 오로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껍데기에만 집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제 이야기를 몇 가지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실은 7년이나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집이 쫄딱 망했거든요. 대학생이 되고 나서. 그래서 제가 다닌 기업의 이름들을 좀 불러드리자면 대학교를 다녔을 때 지금은 없어졌지만 LG카드와 이제 신한카드로 합병이 되고 SK 커뮤니케이션스, SK 네트워크스, 미래에셋생명, AJ 아주오토렌탈, 그리고 CJ 헬로비전까지 듣기만 해도 어디서는 들어본 대기업 계열사들인데요. 하지만 여기를 왜 그렇게 주구장창 다녀야 됐는지 굳이 궁금할 이유가 없죠. 경력서만 보면 너무 화려하니까. 그런데 정말 집이 순식간에 부도를 맞게 되고 우리가 오갈 데가 없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어느 날에 제가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한 학기가 6개월 정도가 되니까 그럼 6개월을 내가 아르바이트나 혹은 어떤 회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죠. 제가 학교를 다닌다고 하면 6개월짜리 사원을 여러분이 대표를 하면 뽑아주시겠어요? 얘는 6개월 후에 그만둘 아이인데. 그래서 제가 머리를 좀 썼죠. 그래서 대학생인 것을, 재학을 하고 있는 걸 숨기고 고졸로 숨겨서 LG카드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저는 마케팅 팀이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열심히 전화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불만이 생겼을 때 전화를 하셔서 물론 점잖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은 화풀이를 하시는 그런 센터에 있었죠. 그렇지만 그때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기서 내가 이렇게 이 시간들을 보낼 수는 없다. 이렇게 내가 이 사람들의 욕을 들으면서 울고 있을 수만은 없다. 나중에 나는 아나운서가 꼭 돼야 될 사람이니까 꼭 되고 싶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먼저 몇 년 후에 들려줄 내 목소리를 들려주자고 생각하자. 라고 했더니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회사를 다니게 되면서 물론 아버지 회사가 기울어졌을 때 제가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되게 많은 일들을 배운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7개나 되는 회사를 다니면서 전반적인 시스템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하고 알게 된 것들이 아마 지금 사업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리포터로 먼저 데뷔를 했어요. 실은 3사 그 드라마에서 아나운서 역할로 먼저 데뷔를 했다가 케이블 TV에 있는 리포터로 데뷔를 해서 많은 CEO분들을 인터뷰를 했거든요. 제가 기자가 되기까지 지금까지 인터뷰한 아마 CEO분들이 800여 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을 인터뷰했는데 갑자기 기자가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너무 생뚱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심지어 저는 시험을 봐서 기자가 된 게 아니거든요. 방송인들을 보니까 이쁘고 날씬하고 정말 잘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나는 잘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7년이나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되게 늦게 시험을 준비를 해서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나를 어떻게 브랜딩하는 게 좋을까? 내가 그래도 어느 하나는 이런 방송인이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약 4박 5일 동안 많이 돌아다녔을 때는 해외를 간 게 아니라 국내, 제주도 빼고 국내에서만 2,800km를 5일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촬영을 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너무너무 피곤하지만 열심히 포스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로그에. 제가 만난 CEO분들이랑 사진도 찍고 이런 기업이니까 나중에 잘 될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남기기 시작했죠. 제가 그렇게 하기 시작한 이유가 있었어요. 나중에 나는 토크쇼 MC가 너무너무 되고 싶다. 사람들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MC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왜 난 이게 되지 않는 거야 라고 속으로 너무너무 속상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매일매일 지금 작은 토크쇼를 하고 있구나. 나한테는 지나가는 촬영일지 모르겠지만 이 CEO분들은 오늘을 계기로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르는 날들을 내가 너무너무 허송세월 보내고 있었구나.
되게 반성을 하고 그때부터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800여 분이 넘는 CEO분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나라의 전체 기업 수 중에 99.9%가 중소기업이거든요. 대기업은 정말 일부예요. 그런데 그 중소기업들이 너무 좋은 기술과 상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무나 잘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도 뭐 J프로덕션을 어떻게 하셨겠어요? 알 수가 없죠. 저희는 직원도 7명밖에 되지 않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이 중소기업을 잘 알리고 싶은데 좀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도 가지고 있고 나는 직접 진행도 할 수 있고 내 주변에 방송하는 사람들이랑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영상도 만들어줄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지금 방송 프로그램도 만들고 광고도 만드는 그런 회사로 발전하게 됐는데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저를 만나면서 함께 성장하는 게 저는 너무 기쁘고 또 저희 아버지가 너무나 힘들어하셨던 그날들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 시대의 아버지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혹은 얼마 전에 새로 시작하게 된 또 대기업들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돈을 되게 많이 벌거나 혹은 어떤 대단한 목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아버지를 위로하고 또 모든 아버지를 응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 말씀드린 정말 낮은 가격으로 많은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15년도에 청년벤처대회를 출전을 하게 돼서 감사하게도 최우수상을 타게 됐거든요. 그리고 아까 또 한 가지 이야기했던 것 중에 아직도 갚을 돈도 많고 나갈 돈도 너무나 많지만 저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해주고 주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재밌고 좋고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만약 요새 그런 프로그램도 되게 많은데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나는 한없이 관대해집니다. 물론 제가 항상 그러지 않아요. 그때는 상당히 그렇게 절실했는데 지금은 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많이 요동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날을 울면서 제가 열심히 기도했던 그날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또 주는 것이 감사하고 제가 그런 통로가 되는 게 너무너무 즐겁고 좋더라고요. 물론 알맹이가 정말 중요하지만 실은 껍데기 또한 정말 중요합니다. 이 껍데기가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비싸 보이고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아무리 화려해 보이는 그릇이라도 그 그릇이 더러우면 결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음식을 내거나 내가 음식을 먹을 때 그 그릇을 담지 않습니다.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도 혹은 일회용 접시라도 깨끗한 그릇에 우리는 음식을 담아서 먹게 되죠. 알맹이도 중요하지만 화려함보다는 깨끗하고 경건한 겉모습 또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지 우리가 갖고 있는 알맹이가 튼실할수록 다른 사람도 우리의 깨끗한 겉모습을 보고 아마 더 좋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꽉 찬 알맹이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전에 일본에서 큰 태풍이 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과수원들이 전부 다 부도가 날 그런 위기에 처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시점에 그 과수원들이 전해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나무에 남아있는 그 과일들을 태풍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과일이라고 가치를 아주 높게 평가를 해서 정말 불티나게 동이 나버렸어요. 나를 죽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이 환경들이 실은 나를 정말 높이 끌어올리고 나를 살릴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A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 이야기를 했었죠. 그 친구들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을 보고 저거는 내 상황이랑 비슷하다. 불쌍하다. 부럽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는 마음도 튼튼, 몸도 튼튼이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튼튼하게 되면 정말 어떤 것도 두렵지 않게 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이 왜 나한테 온 거지? 도대체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좋은 거야? 라고 불만을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슬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조금 바꿔서 지금 이 상황이 왜 나한테 온 걸까?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배우려고 한다면 그 상황은 같은 상황이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를 한번 소환해 볼까요? 네. 그 친구가 실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바로 저 뒤에. 아무도 고개를 돌리시지 않으시네요. 바로 저 뒤가 아니라 여러분의 바로 앞에. 그 A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가 바로 저예요. 네. 전혀 달라 보이지만 실은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대단히 화려해도 보이고 참 초라해도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상황 속에서 제가 집이 망했다고 슬퍼만 하고 있었다면, 제가 리포터가 돼서 그저 여기에 감사하면서 리포터 일만 열심히 했다면, 혹은 동생이 너무 아파서 그냥 슬퍼만 하고 있었다면 아마 지금 이런 생각과 이런 결과들은 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배움의 씨앗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오늘 배우신 게 있으셨나요? 물론 없을 수도 있지만 혹여나 배우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 배울 것 없는 친구에게도 배움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에게 저는 오늘 또 배우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오늘 심어놓으신 그 배움의 씨앗들이 정말 알차고 아름다운 과실로 맺게 될 그날을 저는 너무나 응원하고 또 기대합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아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아주 멋진 씨앗들이자 나무이십니다. 지금까지 알맹이를 사랑할 껍데기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세상을 새롭게 할 리더를 양육하는 명지대학교와 청년들의 시대적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고 청년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청년의 뜰에서 제작 지원하였습니다.